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경제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일상생활과 그에 관련된 경제 활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이 세금은 이제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이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이제 세금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소득을 얻는 모든 분들이 세금을 다 냅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은 이제 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기관인데 이제 지방세와 관세를 제외하고 이거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제외한 국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제 기관을 이제 국세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득세가 있는데 이 소득세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개인이 얻은 소득,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요. 이런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로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 그리고 직접세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부가가치세는 이제 물건을 이제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물건을 살 때나 음식을 드시고 영수증을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따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율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금융인데요. 금융은 이제 은행과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이나 뭐 주식, 증권 회사 같은 것들인데, 자, 먼저 이제 은행을 볼 건데요. 자, 은행에서 하는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개인이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죠. 자,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일들을 보시면 뭐 송금, 뭐 돈을 보내는 송금, 그리고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 같은 것들을 이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는 거죠. 그리고 환전, 돈을 이제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것들, 그리고 신용카드를 새로 만드는 것들, 이런 업무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의 종류를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 이름, 종류를 보시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두셔야겠죠. 일단 한국은행은 이제 한국의 통화량,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이제 조절하는 이런 중앙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를 발행합니다. 돈을 만드는 이런 발권은행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들을 이제 시중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금융기관이고 이제 전국 곳곳에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은행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길에서 볼 수 있는 은행들이 이제 시중은행이에요. 그리고 지역은행이 있는데 이 지역은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경제와 발전에 필요한 이런 자금, 돈을 공급해주는 주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이제 은행이고 광역시나 뭐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지역은행의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뭐 보통 은행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거 받을 수 있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다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대신 이제 시중은행보다 크기는 좀 작고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점은 없고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해서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자, 다음은 이제 금융거래 방법. 거래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좌가 있어야지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좌는 신분증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들고 가서 자신 이름으로 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이제 당연히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도 똑같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기 똑같이. 자, 그리고 ATM이라는 기기가 있는데 현금 인출기라고 해서 그 카드나 통장을 넣어서 그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AT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도 요즘 많이 하죠. 이걸로 이제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금융 실명제, 이제 말 그대로 실제 이름. 여기 나와 있죠. 가짜 이름 이런 게 안 되고 본인의 진짜 이름으로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이제 금융 실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이렇게 계좌를 만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상식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예금자 보호제도는 이제 그 어떤 은행에, 금융기관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금한 뭐 은행에 넣어둔 돈을 못 받겠죠. 근데 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고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그 텔레뱅킹은 이제 텔레폰, 이제 전화죠. 말 그대로 이제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뱅킹은 앞에도 잠깐 봤지만 말 그대로 이제 여기 텔레뱅킹은 전화죠. 인터넷 뱅킹은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인증서하고 OTP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보통 사용하죠. 자,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이제 나쁜 건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이제 전화, 보이스가 목소리죠. 전화로 전화를 해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돈을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거 범죄죠, 범죄. 자, 다음은 이제 장보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이니까 장보기랑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장보기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이제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시장이나 마트, 뭐 백화점 등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구입하는 걸 장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시장을 소개할 건데요. 먼저 정기시장부터 보시면 이제 정해진 날짜에만 열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 아니면 이제 뭐 3일장이라고 하고 5일에 한 번은 5일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열리는 그 날짜가. 그 외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시장이죠. 전통시장은 이제 재래시장이라고도 부르고 일반 상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전통적 구조의 시장이 됩니다. 시장에 그런 가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물건값이 보통 이제 싼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인심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하고 이제 마트가, 대형 마트, 큰 마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현대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양한 물건이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데 현대식으로 판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마트보다는 백화점이 더 비싸죠. 네. 자, 다음은 이제 홈쇼핑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홈쇼핑은 말 그대로 이제 TV,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되는 상품을 전화를 해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인터넷 쇼핑은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걸 이제 인터넷 쇼핑이라고 부르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소비자의 권리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건의 구입 과정이나 구입 후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리나 교환, 환불,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소비자 단체도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소비자 자신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되고, 한국 소비자연맹, 뭐 YWCA, 녹색 소비자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관들이 소비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영수증은 뭐 대금이나 물건,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주는 서류를, 이제 문서를 영수증이라고 하고, 신용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그 돈을 지급을 보증하여서 이제 일정 기간 뒤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좀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 신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카드를 이용하는 거죠. 신용카드라고 불러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가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겠죠. 그래서 제품이 실제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뭐 먹을 수 있어,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불필요한 폐기를 이제 불필요하게 버리는 것을 줄이고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언제까지 뭐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자, 원산지 표시제가 있는데 원산지는 그 만든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상품의 이제 생산 국적, 어느 나라에서 이걸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농수산물, 뭐 채소나 뭐 아니면 생선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리고 네,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한 제도가 원산지 표시제가 되겠습니다. 가공품이라는 건 아까 봤던 이제 야채나 그 생선 등을 이제 다르게 만드는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가공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 있는데 제조물은 이제 만든 물건이죠. 그래서 제조물의 결함, 그 물건, 판매하는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 이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뭐 이런 제조사, 공급자,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판매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해야지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제조물 체계법입니다. 그리고 리콜 제도가 있는데 리콜은 이제 문제가 있는 물건을 생산자가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발견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기관인데 이건 이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 교육도 하고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검사, 연구, 그리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구제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아니 분쟁 조정도 도와주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경제활동의 취업이 있겠죠. 취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취업은 이제 한국의 일자리 상황부터 볼게요. 네, 먼저 특징을 보시면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실업률이 좀 낮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보통 이제 나와 있죠. 여성의 경제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여성들이 뭐 일하는 경우가 좀 낮고 요즘은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요. 자영업이라는 건 개인 뭐 가게나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자, 한국의 노동 여건, 한국에서 일하는 이런 요건들을 보면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죠. 그래서 높은 실업의 고통을 얻고 있고, 그리고 취직 경쟁이 좀 치열하다. 네, 대부분 다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취직 경쟁이 치열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기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한국의 노동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선하려고 좀 좋게 바꾸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교육 프로그램, 이제 뭔가 배워야겠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자리 정보. 그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보통 신문도 있지만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제 구인 광고가 나오죠. 자, 그리고 해당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직업학교, 뭐 평생교육기관,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전문적인 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시면 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무 경험, 그러니까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뭐 일을 해보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취직할 때 여기 보시면 그 업체가 정식으로 이제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이게 기본 권리라는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취업하면 이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네, 내가 일을 하게 됐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는 이런 계약을 한 그 문서죠. 서류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입니다. 이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이죠. 이걸 근로기준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